하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들은 여러분에게 포크로우스크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오늘 밤 지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마을을 둘러싼 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전체의 동력실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누가 살아남을지는 광석과 석탄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포크로우스크는 그 둘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선이 얼어붙기 전에 이 거점을 무력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들은 오늘의 최전선을 영구적인 경제적 조임틀로 바꾸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난 72시간 동안 그들의 계산은 바뀌었습니다. 북쪽의 측이 형태는 러시아가 돌파를 위해 가진 최고의 기하학이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병참을 목조르는 칼날이었습니다. 그 칼날은 방금 무뎌졌습니다. 그 편제는 집중 사격 아래에서 갈라지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선택지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판도는 전부입니다. 그 세기가 버티면 러시아 포병은 철도 노선을 장기적으로 질식시킵니다. 그러면 대략 200km, 즉 125마일의 초원을 가로질러 드니프로를 향한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습기가 부러지면 우크라이나는 차단기를 지켜냅니다. 우크라이나는 경제를 살려냅니다. 러시아는 자신이 만들어낸 폐허 속에 갇힌 채로 남습니다. 오늘 밤의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포크로우스크가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돌파 자체를 부러뜨린 것입니까? 제 이름은 제이슨 스마트입니다. 저는 키이우 포스트의 특별 특파원이자 국가안보 고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또 이동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꽤나 중대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 포크로우스크는 판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군이 단지 사기가 꺾인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내부 문제까지 겪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희생으로 인해 그들은 더 많은 영토를 잃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반복해서 러시아가 단지 격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 보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다만 계속하기 전에 짧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내부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을 꼭 봐주십시오. 거기에는 오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여러분도 기부를 통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살아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병사들,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답은 북쪽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위를 막기 위해 집중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전투는 세 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러시아가 공격을 준비하던 수케츠케입니다. 둘째는 산업적 핵심 목표인 로딘스케입니다. 셋째는 그 사이에 회색지대인 수보로베입니다. 이 세 지점이 북쪽의 집계가 닫히는지 아니면 벌어지는지를 결정합니다. 수케츠케는 러시아의 발진기에서 분쟁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가 돌격을 위해 병력을 쌓아두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우크라이나 돌격부대는 그들을 그 위치에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채널들은 그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선이 움직였다는 것을 봅니다. 수케츠케는 더 이상 러시아가 병력을 모으기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로딘스케와 크라스놀리만스카 방사는 여전히 확고하게 우크라이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곳이 북부 구역의 핵심 목표입니다. 로딘스케는 인구의 약 85%를 잃은 석탄 마을입니다. 러시아의 돌격은 외곽까지 닿았지만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그들의 보병을 광산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이곳의 방어는 석탄 벨트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보로베 지역은 살상지대입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지도들 중 일부에서
이곳이 자타슈크로 표시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곳은 러시아 전선과 우크라이나 진지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보병은 그곳에서 진지를 굳히려 하지만 드론에 얻어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소규모 부대도 반격을 시도하며 손실을 입지만 결과는 러시아가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교착 상태입니다.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지도는 바뀌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그들의 북쪽 집계는 일주일 전보다 더 짧고 더 불안정합니다. 그 실패는 모스크바가 철도 허브를 두고 어떻게 싸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철도 허브를 이해하려면 현실을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크로스크로 들어가는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현실은 역 자체가 운송에 있어 사실상 죽은 지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포병과 드론 때문에 그곳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략적 가치는 역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가치는 도시 서쪽의 철도 분기점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전선 전체를 먹여 살리는 네트워크를 끊는 것입니다. 포크로우스크는 남부 돈바스와 북부를 묶는 매듭입니다. 열차가 도시 안에서 멈출 수 없더라도 이 지역을 지나는 노선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를 넘어 밀고 나가면 그들은 크라마토르스크와 차시우 야르로 이어지는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 전선들은 탄약과 연료가 굶주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북쪽 측면에서의 싸움은 그 서쪽 회랑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로딘스케와 광산을 지키면 러시아의 포를 후방지대 사거리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것은 돈바스의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개활지에서 노선을 자르기보다 폐허를 뚫고 싸우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 겨울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드론과 기타 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브로필리아스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이 일어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집계의 위턱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것은 포크로우스크를 포병의 발코니로 만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쐐기가 짧아지면 러시아가 밀어붙일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급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산은 전술적 지형이 장기적 권력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크라스놀리만스카 광산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마지막 대형 제철용 유연탄 자산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발전용 석탄은 불을 밝히고 제철용 유연탄은 철강을 만듭니다. 그것이 없으면 철강은 더 어렵고 더 비싸게 생산됩니다. 그 말은 부족한 달러가 무기가 아니라 수입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장갑과 방어시설로 이어집니다. 철강은 전차 수리를 뒷받침합니다. 장갑차의 장갑판을 만드는 데도 필요합니다. 철강은 벙커와 대전차 장애물도 지탱합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이 벨트를 가져가면 국내 철강 생산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해에 걸쳐 키이우는 외국산 석탄과 철강에 돈을 흘려보내며 출혈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키이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키이우는 무기를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벌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로딘스케라는 도시 자체를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로딘스케는 1992년에 인구가 15,300명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12,000명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9,800명이었습니다. 오늘은 1,000명 미만입니다. 마을의 90% 이상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목표물은 석탄입니다. 인프라입니다. 그것이 러시아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격은 러시아가 매일매일 싸울 수 있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짧아진 층기는 러시아를 준비된 방어벨트에 대한 정면 돌격으로 몰아넣고 더 적은 성과를 위해 더 많은 병력과 장갑을 소모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흐무트에서 보았던 같은 소모 패턴입니다. 아우디 이우카에서 보았던 같은 패턴입니다. 병참 그림은 지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포가 최적의 북쪽 고지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열차는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현재 상황 때문에 그곳에서 열차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열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러시아를 밀어내어 열차 사용을 다시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러시아가 그것을 그렇게도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그곳에서 열차를 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오늘이 이렇게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20가지 항목의 틀을 가지고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90%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도가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는 외교 국면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지도가 얼어붙으면 허브와 광산은 장기적 지렛대가 됩니다. 모스크바는 이 마감 시한을 이해하고 있는 듯 행동합니다. 러시아는 얼어붙은 뒤에 지렛대가 되는 지점들을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포크로스크와 석탄 벨트는 그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래의 조임목을 없애기 위해 반격하고 있습니다. 지켜낸 땅의 모든 구역은 미래의 지렛대입니다. 잃어버린 땅의 모든 구역은 미래의 의존입니다. 이 냉정한 계산은 다른 구역에서도 나타납니다. 러시아는 최근 세베르네를 점령했습니다. 세베르네는 중요하지만 포크로스크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포크로스크든 세베르네든 내일 당장 전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것들은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장기적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 포크로스크를 되찾는 것은 세베르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베르네는 사실상 그저 하나의 마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휴전 논쟁은 이제 다른 기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노선이 얼어붙을 때 허브와 석탄 벨트를 우크라이나가 쥐고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지렛대를 유지합니다. 러시아가 먼저 그것들을 점령한다면 모스크바는 조임목을 쥔 채로 협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2시간은 생존 쪽으로 균형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 구역은 더 큰 전쟁 논리를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마을을 영원히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싸움을 지속하기에 충분한 허브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생존 가능성을 떠받치는 석탄과 철강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리고 포크로우스크 주변에서 우크라이나는 그 전환을 늦췄습니다. 그것이 키이우에게 이 전쟁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을 떼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 병력들이 점점 더 좌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사기가 꺾였고 전선이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봅니다. 러시아의 역사에서는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 러시아 병사들이 도망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선이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 동안 러시아 전선이 붕괴할 때마다 큰 규모의 영토를 여러 차례 해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더 근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최선의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뒤로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싸움을 계속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으로 몰리는 이 결정적 분기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며 오늘 채널 멤버 가입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드론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